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지금 이곳이, 이 시간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This precious moment is making our hearts beat faster and faster. 함께하는 8일 동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는 편인가요? 요즘 어떤 선택사항을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두고 햄릿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정말 인터넷으로 뭘 하나만 검색해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정보가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햄릿 증후군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준비해 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갑자기 왜 그렇게 웃음이 터지는 건가요? 너무 웃겨서 연기를 한 게 네. 연기가 항상 저는 어색하죠. 네. 뭐 여튼 결정장애에 대한 이야기, 요새 신조어가 됐죠. 네.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 결정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표현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신조어라고 하니까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뭐 테스트에 나와 있다고 이게 뭐 별 몇 개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네, 뭐 심리 테스트처럼 100% 맞는 건 없지만 그냥 재미로 해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요. 총 7가지 문항인데 자기가 몇 가지 문항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간단하게 뭐 손가락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볼펜이나 연필로 OX를 한번 쳐보시면 자기가 이제 결정장애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겠죠. 한번 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혼자서 쇼핑을 못하고 대신 결정해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 2번. 식당 메뉴를 선택하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이 있으며 타인이 결정해준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많다. 3번.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다. 4번. 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부분이 글쎄, 아마도와 비슷한 말이다. 5번.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6번.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네, 저는 하나. 아직 7번이 나왔어요. 7번 나왔어. 7번. 알았다. 네.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 뭐 먹을까요? 등의 사소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네, 순철 씨는 2개. 2개. 7번까지 됐나 봐요. 저는 하나. TV 프로그램 선택 잘 못한다. 네. 그래서 하나 더 선택을 안 했거나 아니면 2개까지 선택하신 분은요. 약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지만 걱정할 단계는 아닌 지극히 정상. 그리고 3개에서 5개 선택하신 분은 결정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단계. 그리고 6개 이상 선택하신 분은요. 심각한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작은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요. 저는 다행입니다. 네, 우리는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에요. 네. 네, 결정을 잘 내리는 편이고 저 밖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리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신 것 같은데 여튼 빨리 메뉴 특히 이제 식당 가서 메뉴 못 고를 때 정말 짜증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가장 메뉴 늦게 고른 사람 누구였어요?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어쨌든 빨리 고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결정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정보가 많아서 겪고 있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요. 그냥 성격일 뿐이죠. 네, 성격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결정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힘들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아무튼 네. 네, 오늘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첫 코너로 경기대회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우리들의 길라잡이에서는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문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첫 코너입니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문화홍보부 이광형 씨 전화 연결해서 대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거 보자 열정으로 김보성님이 언제나 봐도 참 괜찮단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도 많은 경기가 열린 걸로 경기 일정에서도 몇 경기, 11경기, 10경기 네. 이렇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경기 결과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러니까 대회 3일째죠. 네. 역도 남자 67.5kg의 안동수 선수가 4위를 했고요. 75kg의 김근철 선수가 6위, 그리고 90kg의 이경규 선수가 10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리고 이 한동호 선수는 몸이 좀 안 좋으신지 어제도 기권을 네, 수영 경기 네, 종목 한동호 수영 선수. 경기. 네. 그리고 템핑 볼링이 어제 좀 금메달은 못 땄지만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우선 싱글의 박혜숙 선수가 동메달, 이은경 선수 동메달, 그리고 남자부 싱글의 김판권 선수 동메달, 고영배 선수 또 동메달, 배진영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볼링에서만 메달을 추가해서 네. 지금 이제 이따가 랭킹을 소개해 주겠죠. 말씀드리겠지만은 18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데 네. 네. 자, 체스는 어제의 경기 이창숙 선수, 정성윤 선수, 이창숙 선수는 1패, 정성윤 선수가 1승 거뒀고 서인호 선수가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숙 선수가 2패, 그리고 정성윤 선수 1승 1패, 서인호 선수 1승 1패 이렇게 지금 종합 전적이 되겠고요. 네. 축구는 중국한테 우리가 아쉽게 1대0으로 졌네요. 축구 경기장에 많은 또 관중들이 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많이 왔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아쉽게 1대0으로 졌고 그러니까. 네. 또 축구 B2B3는 어제 경기가 없었고 네.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지긴 했지만 네. 그건 내일 전해드리겠고요. 네. 네. 자, 남자 골볼 어제 독일과 한국 경기 아주 이거 볼만했다고 해요. 네. 예, 8대 8이었다고 합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동점을 내줬다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쉬운 한 골을 당해서 8대 8이고 여자는 선전했습니다만 4대 2로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도 4대 2로 진 것만은 다행입니다. 네. 많이 그래도 실력이 성장했다는 그런 네. 평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쇼다운은 김정빈 선수 1승 1패, 정경모 선수 2패, 그리고 김춘매 선수 2패, 이경화 선수가 2패 이렇게 해서 김정빈 2승 4패, 정경모 6패 하여튼 그 선수들이 이 쇼다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처음 출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계대회. 참 출전하는데 큰 의미를 갖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빈 선수는 2승이나 거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2대0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메달 집계를 보면 러시아가 금메달이 무려 22개입니다. 네. 그리고 은메달 17개, 그리고 동메달 12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0개, 6개, 5개, 이란이 9개, 2개, 7개, 그리고 일본이 4개, 4개, 동메달이 없어요. 일본이 어제만 해도 상당히 그 뒤로 쳐져 있는데 금메달을 어제 4개 따는 바람에 4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터키가 2개, 5개, 7개로 5위. 우리나라는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서 네.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이게 다 볼링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18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들 그래도 경기 네. 많이 남아 있고 오늘 또 유망 종목 유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회 이제 나흘째인데요. 네. 9경기 모두 이제 출전한다. 인천문학경기장에 육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육상에는 오늘 그 우리나라 선수가 오태일 선수가 네. 남자 200m 네. 그리고 투창 결승에 배유동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잠실 학생체육관 유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있죠. 남자 윤상민, 이민재, 박준원, 이정민, 박종석 네. 그리고 최광근 선수가 이제 유도에 출전을 했고 네. 네. 여자는 진송이, 박하영, 서하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우리금융아트에서는 역도 오늘 마지막 날 경기가 있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출전 선수가 없습니다. 네. 음. 올림픽 파크타 쇼다운 마지막 날 랭크전이 이 오전 10시 30분부터 그 여자 13, 4위전이 있습니다. 김춘매 선수 출전하고요. 네. 11시 30분에 남자 13, 4위전 김정빈 17, 8위전에는 정경모 선수가 각각 출전을 김정빈 선수가 13위를 꼭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꼭 요것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영 오늘 10시부터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뭐 또 우리 한동호 선수 역시 한동호 선수가 또 오늘 나올지 네, 몸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자, 템핀 볼링 우리에게 메달을 유일하게 안겨준 그런 곳인데 네. 혼성 더블 예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승까지 있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김판권, 고영배, 박태환 그리고 이윤경, 임동환, 박희숙 그리고 이영태, 김준호, 배진형 선수가 각각 출전을 합니다. 이름센터 체스 3라운드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창숙, 정성윤, 서인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축구는 우리나라는 오늘 B1은 경기가 없었고 네. 잠실 실내체육관에 축구 B2, B3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 우리가 일본에게 졌네요. 네. 역전패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충체육관 남자 골볼 한국 대 체코 오전에 경기 있었고요. 네, 역시 좀 큰 점수차가 났죠. 네.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오후 2시부터 한국과 호주 여자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네. 되겠군요. 또 뭐 전해주실 소식 있나요? 중계방송 안내. 중계방송 안내 해주셔야죠. 네. KBS 제1TV에서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55분까지, 네. 3시 55분까지 이제 녹화로 보여드리는데 주요 경기를 또 네. 중계를 해드리겠군요. 네, 축구 B1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그리고 그 남자 골볼 독일과 한국, 스페인과 이집트 이거를 1시간 55분 동안 방송을 해드린다고 예. 합니다. 참 이걸 감사해야 할지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독일과 한국 경기는 굉장히 명경기였기 때문에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대8이면 골도 적당히 났고. 그렇죠. 근데 현장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아쉬움은 좀 있고. 네. SN 스포츠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죠. ST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네. 남자 골볼 이미 경기 끝났고. 했고요. 그다음에 육상. 남자 리투아니아 생중계 계속 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골볼 경기입니다. 계속. 예, 계속 골볼 보내주고 있고요. 2시 50분부터 육상 남자 있습니다. 500m 그리고 400m 결승 생중계 될 예정이고요. 역도 여자 70kg급 남자 66kg 결승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네.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냐고 숨 많이 차시죠? 아이고 이거 참 숨찹니다. 제가 많이 연습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좀 떨리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방송 경력이 좀 높으신데. 방송 진행하시는 두 분은 얼마나 더 긴장되시죠? 방송 경력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리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서울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긴박하게 또 박진감 넘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박해지고 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다행이고 앞으로도 무사히 정말 상황리에 잘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강세가 뚜렷하다고 해요. 러시아의 그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는 왜 시각장애인 스포츠가 이렇게 강하니? 물어봤더니 팔뚝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원래 강하잖아요.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냐면 그 러시아는 굉장히 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어요, 진짜. 그거 말고 이유가 또 있답니다. 뭐죠? 뭐냐면 시각장애 스포츠 전문가가 있대요. 그래요? 네, 전문가가 있어서 수영 선수한테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 수영을 가르칠 때 이 교수법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유럽에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도 배워야겠네요. 네, 그런 배워야 점을. 되고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든 게 왜 우리나라 선수 성적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 올림픽 출전권이 안 걸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B1 축구 같은 경우는 네네. B2, B3보다는 굉장히 그 높은 인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축구 경기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빠져가지고 아쉽게 6명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소식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네.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저희 대회가 끝난 다음 주까지 일단 내 손을 잡아요에서 대회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어지는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시련의 여러 가지 소식은 권순철 씨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시련의 정책팀 강환식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아직 안 됐다고. 네. 그래요. 우리 얘기를 계속 해보죠.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뭐 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대표 포기하고 취직을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하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선수로서 이렇게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그렇죠. 본업을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순간 이곳에 이민석과 김신지의 노래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대 주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이 순간 이곳에 너와 나 우리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넘어가 큰 세상 향해 두 팔 벌려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꿈을 펼쳐 느껴봐 가슴에 그렸던 더 큰 꿈을 끌어안고서 나가자. 네, 이어진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시련의 여러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시련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한시련과 거스히딩크 재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행사였고 누가 참여했나 이런 거 궁금하네요. 지난 이제 5월 7일 날 저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님하고 거스 히딩크 재단의 거스 히딩크가 직접 만나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이제 히딩크 재단하고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히딩크 재단에서 운영하는 드림필드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장. 12개 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각장애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은 거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활용해서 장애 체험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를 할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히딩크 재단에서 이제 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업무 협약의 목적은 뭔가요? 이제 목적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히딩크 재단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각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 체험이라든지 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점자책 기증식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상가요? 대신증권에서 그 직원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십시일반으로 모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한 5권의 책을 뭐 18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기증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지부에 이제 배포를 해서 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 그렇게 하는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증된 점자책은 어떤 것이고 몇 권이 좀 기증됐는지. 주로 이제 이렇게 문학 쪽 관련 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 이제 수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수필집 같은 것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기증이 좀 지속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 체험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내고 또 그런 또 협조가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계속 협조 체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추후에도 뭐 저희 뭐 아시겠지만 SC은행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서 지난번에도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이제 걸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동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스 히딩크 재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하고요. 대신증권의 점자책 기증식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그리고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미학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좀 철학적이에요. 아하. 순철 씨는 여우숲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우숲? 네, 대부분 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 여우숲과 그리고 숲을 연구하는 분이 나와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짚어보게 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영상 볼까요? 네, 음악 감상은 잘했는데. 네, 뭔가 이게 숲의 기운이 느껴지는 음악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뭔가 명상하는 기분도 들고요. 나 혼자 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영상은요, 그 초록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달린 그 식물을 가까이서 보면서 시작하는데요. 네. 청량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녹음이 우거진 숲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이 나와요. 네. 바람 따라 유유자적하게 흔들리는 나무의 잎들을 아래에서 위로 찍은 화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네. 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화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 왼쪽에 주제 자막이 나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예요. 그렇군요. 자막에서 좀 철학적인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물어야 할 길이 뭔지 네. 영상 더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요. 이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여우숲이에요. 네. 처음에 제가 이 숲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었죠.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여우숲에는 다양하고 커다란 나무들과 들꽃들 그리고 꽃에 날아드는 벌, 따뜻한 햇살, 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네, 이 숲에 대한 소개 부분이랄까? 먼저 그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네.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영상 봐야죠. 네. 네, 영상이 이러니까 이게 영상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체 뭐 좋은 음악이구나 뭐 이런 그쵸, 생각만 그쵸. 들지 뭔 영상이지 이제 모른단 말이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숲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숲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자막으로 이 숲이 왜 여우숲인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네. 여우숲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 숲에 여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 그냥 왜... 뭔가 철학적이라고 해서 여우숲이 여우가 많이 나오는 숲은 아닐 거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요. 네. 순철 씨 말대로 이 숲에는 정말로 여우가 없었습니다. 이 숲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찾아볼 수 없죠. 네, 1960년대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네. 여우가 멸종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불법 포획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아니 뭐 잘못된 걸 먹고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인간의 문명과 이기심으로 그렇죠. 멸종이 된 거겠죠. 사실 근데 이 여우하면 이 여자가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우도 앞놈 순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하는데 여우도 순놈이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근데 왜 여우를 여자로 빗대는지 참 그 멸종돼서 확인할 수가 없군요. 네,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그 내일 알려드리네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우가 여성으로 표현되는지. 네. 아무튼 이 숲을 그래서 오히려 여우숲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여우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겠군요. 여우숲이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꼭 여우뿐만 아니라 이 숲을 터전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그거예요. 여우가 사라진 지구에 인간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역시 철학적이죠. 역시 철학적이고 삶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나둘씩 멸종이 된다면 언젠가는 인간도 똑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이 여우숲에는 숲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숲을 위해 일하는 숲 철학자라는 분이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들은 삶을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느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온전히 보고 그래서 로테이션 포미뉴, 문답 해전스 얼마나 쉽게 설명해요. 역사적 사건이 있죠. 어느 사건 때 이거 식품이 됐어요? 거기 보면 강건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와요. 천만에. 나무 모양을 따라 집을 짓죠. 휘어진 건 휘어진 대로 씁니다. 그러려면 나무 전체를 살펴야 돼요. 하버드에 가면 다산을 위한 포럼을 하버드에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인간은 선하다고 봤어요. 걱정하지 말고 절임 배추로 우리 모종 크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근데 결코 그 꽃은 저만을 위해 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개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이 자리가 제대로 자른 자리예요. 다 아물었어요. 이 자리를 자르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캘러스라고 하는 자기 치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톱질을 할 때 어때요? 편한 자리에 자르게 되겠죠. 지금부터 얘는 썩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 줄기와 기둥조차 썩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 아래 자라 올라오는 녀석들을
소나무들은 1년에 한 마디만 자라나요. 12살. 자, 소나무들은 아까 팔자가 어떻다고요?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죠. 네, 뭔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죠. 네, 인터뷰도 좀 좋고요. 네. 이 영상에서는 강의가 한창인 강의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숲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의실에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고요. 강단에는 한 사람이 PPT를 띄워놓고 열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여우숲학교 교장이자 숲철학자인 김용규 씨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숲철학자라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엔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직업의 종류도 많지만 이 숲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여우와 많은 생물들을 좀 돌아오게 하겠다. 네. 이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이런 숲철학자라는 그냥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지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름을 붙이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강의실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도 해요. 네. 웃음소리가 들리고 훨씬 분위기도 밝아지고 활기차졌죠. 이 야외 수업에서 숲철학자는 나무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는 옆구리에 가지가 톱으로 반듯하게 잘렸었는데요. 지금은 다 아물어서 다시 새살이 돋았어요. 이 강의하는 숲철학자가 말하죠. 캘러스라는 자기 치유 물질로 스스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는 기둥의 위쪽 가지가 듬성듬성 잘려 있는데요. 보기에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잘 아물지도 않았어요. 네. 그 잘린 쪽이 성인 남자의 키 정도 되는데요. 숲철학자는 이렇게 인간에게 편한 위치에서 아무렇게나 잘린 가지는 스스로 아물지 못하고 썩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 이렇게 자연은 죽게 되고 인간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문 나무와 아물지 못한 나무를 직접 보여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할까? 그런 깨달음을 주게 되는 수업이죠. 집도 나무 결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생태 의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떤 건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원을 만드실 거예요?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못 믿으면 못 앉아. 자, 하나, 둘, 셋.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우리는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실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줘야 한다. 프란포기도 오직 저만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죠. 그들에게 꽃가루와 꿀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통해 숲은 스스로 깊어지고 푸르러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다양함으로 피어나거든요. 인간도 이제 그걸 좀 배울 때가 되었다. 네, 참 뭐라고 얘기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울림이 좀 있는 그런 그쵸.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생태의자 만드는 것이 아마도 네. 제가 예상해 보건데 네. 나의 뭐 허벅지에 누구를 앉히고 뭐 나도 그 남의 다른 이의 허벅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오게 되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수업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냐면요, 일단 작은 나무 주위를 수강생들이 빙 둘러싸서 서요. 그리고 앞사람 어깨에 두 팔을 올리고요. 여러 사람이 팔로 연결된
작은 원을 만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숲 철학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앞사람 어깨에 팔을 올린 채로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무릎을 굽혀서 뒷사람 허벅지에 앉는 거예요. 아까 순철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 의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앉으려고 하자마자 다들 중심을 잃고 쓰러져요. 이게 말은 되게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서로 중심을 잡으면서 허벅지 앉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앞사람과 어깨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도전은 실패를 하고요. 이번엔 숲 철학자와 함께 다시 앉기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한 아주머니가 비틀거리긴 했지만 꽤 제법 중심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을 잡은 그렇겠죠. 거죠. 그리고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를 인터뷰에서 말하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존하고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나가는 중에도 화면은 계속해서 이 생태 의자를 만드는 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네.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숲 철학자가 먼저 좀 살짝 넘어졌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도미노처럼 그렇겠죠. 앞으로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하다가 한 명씩 잔디밭에 다 쓰러지는데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겠죠. 그 남자는 굳이 뭐 안 넘어져도 되거든요.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도 돼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뒷사람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눈치를 좀 보더니 자기 뒷사람이 넘어지자마자 슬쩍 같이 넘어져요. 혼자 멀뚱하니 서 있기엔 좀 민망을 했던지. 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요약하자면요. 자연은 공존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는 내용이에요. 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고 그럼 그 나비와 벌들은 꿀을 먹고 꽃가루를 나르고 그럼 숲은 더 푸르러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공존하는 삶을 숲이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자막이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이분이 운영하는 숲학교와 여우숲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우숲에서 숲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숲향기를 맡으면서 잠자고 지낼 수 있는 펜션, 그리고 차 한잔할 수 있는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 같은 자연에 대한 강의도 숲학교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 워크숍 장소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야외에서 캠핑도 할 수 있고요. 산나물을 캐고 직접 만든 장으로 비빔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한번 이 여우숲을 가보는 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들었을 때 울림이 징하고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강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야외에서 캠핑도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모두 가져갔을 때 뭐 캠핑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쓰레기는 가지고 가야 숲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걸어서 올라올 때 할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에 나무를 기증하고 심을 때 5%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나무를 심으면 할인을 해준다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좋은 분들과 함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할인 제도를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연을 살릴 수 있도록. 자, 여우숲 한번 찾아가 보시고 네. 여우숲인지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이 영상의 마지막 자막을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네. 마지막 자막은 숲은 내게 간결함을 위해 먼저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잔잔한 울림이 좀 더 많았던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임 했었나요? 네, 맞아요. 고택을 봤죠. 만상 고택. 저 종갓집, 네. 종가. 그것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 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은 공기와 함께 나를 울리는 네.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전체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록의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숲속의 작은 오솔길은 어딘가로 향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자막이 나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 충북 괴산군의 여우숲. 꽃과 나무, 햇살과 바람, 이른물을 들꽃, 그리고 흙과 벌레와 들풀이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 여우숲. 하지만 이 여우숲에는 여우가 없습니다. 여우 목도리를 탐한 여인들, 쥐약 먹은 쥐를 먹은 여우들, 인간의 비틀어진 욕망과 발달에만 초점을 맞춘 문명은 지금껏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지구에 인간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강의에 한창인 사람은 여우숲학교 교장이자 숲철학자인 김용규 씨입니다. 느낌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온전히 보고, 그래서 로테이션 포미뉴, 분담 해전스 얼마나 다시 오지 않을 삶에 대한 성찰. 어느 사건 때 이거 식품이 됐을까요? 거기 보면 강건한 이순신장군의 모습. 그 끝에 숲으로 간 숲철학자. 따라 집을 짓죠. 휘어진 건 휘어진 대로 씁니다. 그러려면 나무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공동체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야외 수업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함께 살아간다는 건 걱정하지 말고 절임 배추로 우리 모종 크기 그대로예요. 충분히 알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 꽃은 저만을 위해 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개자를 불러야 하거든요. 로자리가 제대로 가지가 잘린 나무에 다가갑니다. 다 아물었어요. 이 자리를 자르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캘러스라고 하는 자기 치유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톱질을 할 때 어때요? 편한 자리에 자르게 되겠죠. 지금부터 얘는 썩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이 줄기와 기둥조차 썩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발 아래 쉽고 편한 길 뒤에 치러야 할 대가. 소나무들은 1년에 한 마디만 자라나요. 12살. 그래서 꼭 알리고 싶은 생태의자.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죠. 나무 주위를 빙 둘러섭니다.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못 믿으면 못 앉아. 자, 하나, 둘. 앞사람 어깨에 팔을 올리고 뒷사람 허벅지에 앉습니다. 하나, 둘, 셋. 비틀거리며 서로를 의지해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실은 나만큼이나 소중하다. 그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줘야 한다. 질끈 눈 감아버리는 대신 빨리 더 많이 대신. 풀 한 포기도 오직 저만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나비를 부르고 벌을 부르죠. 그들에게 꽃가루와 꿀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통해 숲은 스스로 깊어지고 푸르러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다양함으로 피어나거든요. 인간도 이제 그걸 좀 배울 때가 되었다. 숲은 내게 간결함을 위해 먼저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네, 공존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또 우리 라디오랑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다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끈끈함이 느껴지죠? 네. 다음 주 영상미학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4B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해설로 영상여행을 다녀왔고요.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옥희 씨,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수요일 정보 톡톡은 문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나 공연이나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항상 뭐 수, 목 되면 지쳐가잖아요. 그렇죠. 지쳐가는 수요일이니까 또 흥겨운 정보, 힘있는 정보, 힘나는 정보가 되겠군요. 문화 정보 톡톡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 딱 가기 좋은 문화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가족과 나들이를 간다든지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셨나요? 딱히 바빠서 바빠서 시간이 바빠가지고.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가족들이 같이 외출을 하려고 하면 가족 모두가 만족을 할 만한 곳이 좀 어딘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가족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형 이런 모두를 이게 만족할 만한 이 장소가 어딨냐고. 그러니까요. 뭐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이런 데는 꼭 누가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안 좋아하시잖아. 누가 한 명이 꼭 불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족 모두가 즐거운 곳을 찾기 위해 문화정보 톡톡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기대가 돼요. 네. 네, 제가 추천하는 가족이 함께 가는 나들이 장소는 바로 궁궐과 왕릉입니다. 궁궐과 왕릉 사실 소풍 가면 제일 재미없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과 같이 가긴 좋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재밌고 왜 유익한 걸지 오키 씨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왜 재미있냐면요. 문화재청에서 이 궁궐과 왕릉에 많이 오시라고 많은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궐과 왕릉을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행사와 볼거리들이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어디 놀러 갈 때는 비용 문제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소셜 커머스를 그렇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생각보다 돈이 꽤 나가요. 그런데요. 네. 근데 무료 그리고 약간의 비용만 치른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하는데요. 네.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네, 지난주까지요. 궁중문화축전이 열려서 4대 궁과 종묘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었어요. 이 기간에 4대 궁과 종묘를 흠을 없이 전면 개방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종묘 재래약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게도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네, 이 종묘 재래약이 특히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 지났는데? 아직 혜택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군요. 네. 이제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5월 마지막 주 연휴 기간, 그러니까 5월 23일에서 25일까지요. 4대 궁과 종묘, 그리고 조선 왕릉, 세종대왕릉을 포함해서 조선 왕릉, 그리고 현충사, 그리고 700의 총이 휴무일 없이 운영됩니다. 네. 근데 700의 총이 뭔지 좀 생소하시죠? 네. 여기는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순절한 700여 명의 묘역이라고 합니다. 네. 임진왜란한테 이제 뺏겼잖아요, 수도를. 그리고 순절을 한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 봄 관광 주간이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관광 주간. 네.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런 영상도 있었고. 네, 고창석 씨와 차태현 씨가 광고를 찍었죠. 14일까지잖아요, 관광 주간. 네, 5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관광주간이었는데요. 네. 이때는 내국인 관람객에게 4대 궁과 종묘 관람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50%. 내일까지네요? 그렇죠.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니까. 빨리 13일이니까. 내일 가보셔야겠구나. 50% 할인인데. 그래요. 자, 궁궐이나 관람료 원래 좀 싸지 않습니까? 뭐 1,000원, 뭐 3,000원, 뭐 이 정도인데 50% 할인?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명 정도면 뭐 50%, 뭐 1,000원, 3,000원 50%에서 뭐 크게 할인이 되는 건가 싶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진짜 무료와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른 행사도 있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 그리고 스승의 은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 탄신일. 제가 알기로는요, 스승의 날을 이 배경으로 제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춰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거예요? 네, 한글을 만드신 분이니까. 계속해서 자팍다시가 상식을 뽐내고 있는 승철 씨.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종대왕에 관련된 행사가 있어요, 그럼? 네, 경기도 여주에 세종대왕 영릉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여기에서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숙모제전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평소 이게 쉽게 볼 수 없었던
행사를 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훈민정음 탁본 체험, 그리고 한글 명패 만들기, 치국이 만들기 같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줄타기 공연, 그리고 과거 시험 재현, 그리고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 데리고 가면 역사 공부도 될 것 같고요. 네, 과거 시험 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복장도 갖추고 할 것 같은데. 네, 복장도 갖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또 붓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필묵 다 가져와서. 자, 귀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주말에 어디로 좀 가볼까? 어디 놀러 가볼까?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였어요. 네, 날씨도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고궁과 왕릉을 찾아서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정보 톡톡. 네? 아니에요. 오늘 문화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데이트 할 때 왕릉 가보신 거 어떠냐고. 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과 가봤는데 네, 데이트할 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트 참 부럽네요. 네. 자, 5월 1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넘어가 큰 세상 향해 두 팔 벌려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시작해 꿈을 펼쳐 느껴봐 가슴에 그렸던 더 큰 꿈을 끌어안고서 나가자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벽을 넘고 손 모아 함께 달려가자 조금씩 다가가